안녕하세요. 노우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서늘해진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환절기에는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클 때일수록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마음의 여유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의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배움을 찾아낸 이야기,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 그리고 행복의 본질을 발견한 경험담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76세가 된 여성입니다. 평생을 돌이켜보면 저를 유독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한 부장은 늘 저만 골라내어 꾸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같은 실수를 해도 넘어가면서 유독 제게만은 냉정했지요. 그때는 그 사람 때문에 회사 가는 것이 두려웠고 밤마다 억울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시댁 언니는 명절 때마다 저를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며 상처를 줬습니다. 누구네 며느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라는 말을 듣는 순간마다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때로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 위로를 구할 때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며 제 마음을 외면했지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제 말을 무시하고 반항하며 마치 제가 그들의 적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지 밤마다 울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힘든 순간들이 사실은 저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요. 그 부장 때문에 저는 더 꼼꼼해졌고 완벽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나중에는 후배들의 신뢰받는 선배가 될 수 있었지요. 시누이의 비교 때문에 상처받으면서도 저는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리도 더 열심히 배우고 살림도 더 알뜰하게 하려고 했죠. 남편의 차가운 반응 덕분에 저는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 안에서 힘을 찾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자식들의 반항기를 겪으면서도 저는 인내하는 방법을 배웠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제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 덕분에 제가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네, 참으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오신 세월 동안의 아픔과 성장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 순간순간은 분명 견디기 힘들고 원망스러우셨을 텐데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셨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조금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외유내강의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결국엔 외유내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외유내강으로 만들어준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결국 제 인생의 스승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원망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때론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인내와 지혜를 가르쳐 주니까요. 사연자분처럼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고마움을 느꼈던 힘든 경험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깨달음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8세 남성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때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었거든요. 20대, 30대 때에는 비싼 정장을 입어야 대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좋은 차를 타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준다고 믿었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갖추면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존경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가진 물건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수한 차림이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는 남달랐죠. 결정적인 깨달음을 준 분이 계십니다. 우리 동네에 사시는 한 어르신인데 항상 깔끔하지만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어느 날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 그 어르신이 먼저 다가가서 제가 들어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사양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같은 방향이에요. 라며 자연스럽게 짐을 들어주었죠. 또 다른 날에는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어르신이 말없이 다가가서 유모차 아래쪽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젊은 엄마가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엇이 진짜 품격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말씀을 많이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힘든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행동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고 상대방이 누구든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추구했던 겉모습의 품격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마음, 작은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옷장에 있는 값비싼 옷들보다 따뜻한 마음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제 명품 시계를 보고 아는 체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마음을 보고 진심으로 존경의 표현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달은 진리입니다. 품격은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정말 값진 깨달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기 쉽습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연자분이 만나신 그 어르신처럼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자연스러운 손길,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시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베푸는 정중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품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석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언제 누군가의 진정한 품격을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품격에 대한 정의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벌써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74세 여성입니다. 평생을 행복을 찾아 헤매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나니 아이가 생기면 행복할 거라고 했죠.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에는 내 집을 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사고 나니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결혼하면, 손주가 태어나면 끊임없이 다음 단계의 행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순간들이 왔을 때 행복이 그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기쁘긴 했지만 금세 일상이 되어버렸고 또다시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손주가 태어났을 때가 그랬습니다. 평생 그 순간을 기다렸는데 막상 손주를 안고 보니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어요. 건강하게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 딸이 육아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차를 우려 마시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를요. 몸도 건강하고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차를 마시며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밥을 해먹을 수 있다는 것, 이웃과 안부를 묻는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와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손주와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자체가 행복이라는 걸 느꼈어요. 손주가 제 무릎에 기대어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 그 순간의 따뜻함 자체가 완전한 행복이었죠. 길을 걷다가 이웃이 어디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할 때, 마트에서 단골 아주머니가 오늘은 뭘 사러 오셨어요? 라고 반갑게 맞아줄 때, 작은 카페에서 사장님이 어르신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죠? 라며 기억해 줄 때, 이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찾아오는 거라는 걸요.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행복은 사실 매일매일 제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의 깨달음이 많은 분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미래 먼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면, 무언가를 얻으면,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행복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와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행복을 미루지 말자는 말을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곤 하는데요. 행복을 미래에 맡겨두는 순간 현재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특별한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이웃과 나누는 정겨운 인사. 이런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손주가 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손주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완전한 행복이라는 깨달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 매일매일이 감사한 하루가 되겠지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나요?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며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의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 성장의 의미를 발견한 이야기,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 그리고 행복이 이미 우리의 곁에 있었다는 소중한 깨달음까지 말입니다. 세 이야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세월이 주는 지혜의 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의미, 품격의 본질, 행복의 진짜 모습,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 경험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비슷한 깨달음의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꼭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과 지혜가 모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등불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참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에는 희망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의 깊은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억울함을 품고 살아왔지만 이제야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되셨다는 분,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임을 깨달으신 분, 마지막으로 작은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떠오르신다면 언제든 저희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조금씩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74이 된 남성입니다. 돌이켜보니 제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에서는 밤늦도록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어려운 프로젝트도 제가 앞장서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승진 소식은 늘 다른 사람의 몫이었죠. 인맥이 없어서, 학벌이 부족해서 하는 이유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주말도 반납하며 부업을 하고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제 꿈은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때로는 다른 집 아버지는 이것도 해주더라 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기도 했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소화불량에 불면증까지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억울함을 품고 있는 동안 정작 괴로웠던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걸요. 제가 밤잠 설치고 속썩이는 동안 정작 그 일의 당사자들은 편히 잠들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은 억울한 일이 생겨도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아, 내 그릇이 아니었나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 하고 마음을 비웁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억울함이라는 짐을 내려놓으니 어깨도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더군요. 노년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억울함을 오래 품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요. 네, 참으로 깊은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억울한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죠.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던지기 위해 들고 있지만 정작 타는 것은 내 손바닥이니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억울함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 그릇이 아니었나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 하고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도 크게 와닿았고 저도 이제 같은 상황이 되면 사연자분처럼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달래셨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6살 여성입니다. 젊을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성격 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바가지를 썼다 싶으면 바로 따졌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남편과 의견이 다르면 목소리를 높였고 시댁에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맞받아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속은 시원했지만 뒤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색해졌고 제 자신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화를 낸 후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중년이 되어서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화를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이를 악물고 꾹 눌러 담았죠. 하지만 그렇게 참은 화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마치 압력솥 안의 증기처럼 더 큰 힘으로 제 속을 끓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해서 혼자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른 적도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화는 참는 것도 터뜨리는 것도 아니구나. 다스려야 하는 거구나. 그 후로는 화가 올라올 때마다 먼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까지 세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죠.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다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하면서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침묵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이제는 화가 나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손자들이 할머니는 참 마음이 넓으시다라고 말해줄 때면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귀중한 깨달음을 나눠주셨습니다.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품격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일이네요.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은 받아들이면서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죠. 마치 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 흘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침묵의 힘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조용한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하죠. 그런 여유와 지혜를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을까 짐작됩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화를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지혜를 모으다 보면 우리 모두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오늘 벌써 세 번째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72살 된 남성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늘 갈망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면 제 의견이 채택되길 바랬고, 동창회에 가서는 제 성공담을 들려주며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고 싶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저 사람 참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고, 가족 모임에서는 제가 하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여주길 바랬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발표도 별 반응이 없었고, 재미있다고 생각한 농담도 어색한 침묵만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나는 재미없는 사람인가 보다, 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 보다 하며 위축되곤 했습니다. 특히 은퇴한 후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려 해도 세대 차이를 느꼈고, 제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면 지루하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보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제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아내가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건성으로 듣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 후로는 관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손자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눈을 반짝이며 들어줄 때, 오랜 친구가 제 고민을 끝까지 들어준 후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때,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욱 감사하게 되었어요. 사실 인생에서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충분히 축복받은 삶이 아닐까 합니다. 네, 정말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 주셨네요. SNS가 발달한 요즘에는 더욱 많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연을 들으며 다시 생각해 보니 진정한 소통은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스피치를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한 사람과 나누는 진솔한 대화가 훨씬 의미가 깊죠. 나를 정말로 이해해주고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사람이 없었는지, 혹은 소중한 사람의 진솔한 대화들을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특별한 사람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고 계신지요? 그런 인연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깊은 사연을 통해 인생의 소중한 지혜를 나눴습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용기, 화를 다스리는 품격,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의미까지. 오늘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내려놓음인 것 같습니다. 억울함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아오신 여러분의 지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해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오늘 세 사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으신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하게 작성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귀한 이야기와 지혜를 함께 나누며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노후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날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마음의 온도도 높여보면 어떨까요? 몸이 추우면 옷을 껴입듯이 마음이 추우면 좋은 이야기로 감싸 안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삶의 깊은 순간을 담은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용서라는 이름의 해방, 아픔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의지, 그리고 진정한 어른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편이 뭉클해진다면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타인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도 하니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다고 합니다. 저는 77세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후회와 자책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자식들 앞에서 화를 낸 날들, 아픈 시어머니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던 것, 남편과의 다툼에서 했던 상처되는 말들, 이런 기억들이 마음에 돌덩이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돌덩이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이면 그때의 모습들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혼자 앉아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던 것 아닐까?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순간 나름대로 애쓰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자. 너무 오랫동안 너 자신을 미워했잖아.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7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용기는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를 위한 용기가 아니라 지친 내 마음을 위한 용기 말입니다. 네, 참으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쉽게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엄격한 판사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 우리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나를 이해하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분의 용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4세 남성입니다. 몇 년 전부터 몸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로 시작해서 고혈압, 관절염까지 하루가 멀다 않고 병원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몸이 아픈 것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견디기 어려운 건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됐구나. 가족들에게만 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으면 안 돼. 아픈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 그날부터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것을 들 순 없지만 손주와 함께 책을 읽어줄 순 있었습니다. 멀리 걷기는 힘들지만 집 앞 벤치에서 이웃과 정담을 나누는 건 가능했습니다. 밭일은 못해도 화분에 꽃을 기르는 기쁨은 여전했습니다. 몸의 한계를 인정하되 마음만은 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같은 아픔인데도 삶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제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분처럼 몸의 한계와 마음의 자유를 구분할 수 있다면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사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아프기 마련이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너무 몸이 아픈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다면 모르는 소리 한다라고 더 짜증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 지혜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그 마음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몸도 꼭 건강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80세가 된 남성입니다. 젊은 시절 저에게 성공이란 소유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큰 집, 좋은 차,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는 이뤘습니다. 집도 넓었고 통장 잔고도 넉넉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저를 당당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가진 건 많은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도 뭔가 어색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가끔씩 이웃에게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였는데 받는 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다음엔 젊은 후배들에게 일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들을 나누는 일이 생각보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선배님을 보면 진짜 어른다우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어른다움이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데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이제 통장 잔고보다는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더 소중합니다. 80년을 살고서야 깨달은 진리입니다. 네, 참으로 소중한 깨달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쌓고 모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베품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눔이라고 해서 꼭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 진심 어린 관심, 이 모든 것이 소중한 나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과 말과 지혜를 나누게 된다면 그게 분명히 언젠간 큰 복으로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물론 돌아오는 걸 바래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찌 보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비밀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나눔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나이로만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어른이 되는 거죠.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나누어 줄 때 더 큰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인생의 증거가 아닐까요? 네, 오늘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이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용기, 몸의 한계를 인정하되 마음은 굽히지 않는 의지, 그리고 베품에서 찾은 진정한 어른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선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그 느낌을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테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노우라디오 행복연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노우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환절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밤새 머물러 있던 실내 공기를 새롭게 바꿔주면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마음도 맑아져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3가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야 깨달은 인내의 참된 의미, 홀로 맞이한 노년에서 발견한 외로움과 자유의 두 얼굴,
그리고 단순하지만 마음을 치유하는 괜찮다는 한마디에서 찾은 행복의 의미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슴 깊이 와닿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72이 된 남성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무척이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 했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천천히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면 답답해했고 가족들이 결정을 미룰 때면 화부터 냈습니다.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소중한 관계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동료들과는 마찰이 잦았고 아내와는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재촉하고 밀어붙여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요. 시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주는 문제들이 있고 기다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특히 손자를 키우면서 더욱 실감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아무리 재촉해도 아이만의 속도가 있더군요. 오히려 조급하게 서두를수록 아이는 넘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인내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깊은 지혜라는 것을요. 이제는 압니다. 화를 참지 못할수록 내 마음이 먼저 상처받고 조급하게 밀어붙일수록 소중한 관계들이 깨진다는 것을요. 세월이 가르쳐준 인내의 참뜻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너무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인내라는 것이 단순히 고통을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결과와 의미를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지혜라는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세월을 살아오면서 급함보다는 기다림이, 재촉함보다는 인내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특히 손자와의 에피소드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만의 속도가 있고 그 속도를 존중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이는 비단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인내를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깨달음이나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저처럼 성격이 급해서 문제가 생겼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귀한 지혜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8살 된 여성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고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멀리 떠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이 넓은 집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하루 종일 말을 나눌 사람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밤이면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살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읽고 싶었던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일찍 자고 싶으면 일찍 잡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항상 남편의 식성을 맞춰 요리를 해야 했고 자식들이 있을 때는 늘 그들의 일정에 맞춰 시간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제 것인 시간들입니다. 물론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리움이 밀려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자유는 같은 얼굴에 서로 다른 두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꼭 불행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하고도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혼자라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신 과정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외로움과 자유가 같은 얼굴에 서로 다른 두 모습이라는 표현이 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만 느끼셨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찾아가신 과정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들도 물론 소중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지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아침에 차 한 잔,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책들, 아무런 계획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로운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리움과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마저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신 성숙함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신 것들이 있으신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75살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후회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어 빚을 진 적도 있고 건강이 나빠져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친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 선택들이 과연 옳았는지 의심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힘든 순간들마다 제 마음을 일으켜 세워준 것은 바로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였습니다. 괜찮아, 그 단순해 보이는 두 글자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이 실패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몇 년 전 큰 수술을 받고 회복이 더뎌 우울해하고 있을 때 큰아들이 병원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긴 설명이나 복잡한 조언보다도 진심이 담긴 괜찮다는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힘을 준다는 것을요. 이제는 제가 그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혀 힘들어할 때, 손주들이 실수를 하고 울고 있을 때,
저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괜찮아. 그러면 신기하게도 굳어있던 표정들이 풀리고 눈물이 그치고 작은 웃음이 돌아옵니다. 마치 마법 같은 일이지요.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성공이나 많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혹은 제 스스로에게 건네는 괜찮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힘든 일이 생기면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러면 정말로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네,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감나게 들려주셨네요. 때로는 길고 복잡한 조언보다도 진심이 담긴 단순한 한마디가 더 큰 위로와 힘을 준다는 말씀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그런 위로를 받으셨던 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전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아내로부터 아들로부터 받으셨던 괜찮다는 말을 이제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까지 건네고 계시는군요. 이것이야말로 사랑이 순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부분도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위로받고 싶은 순간들이 꽤나 많은데요. 남에게 위로를 받고 싶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저도 자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한번 저 자신에게 괜찮다고 위로를 건네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를 진정으로 지탱해주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큰 사건들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 건네주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언제 괜찮다는 말에서 큰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를 전해주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저처럼 요즘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또 다른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3가지 깊이 있는 사연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월이 흘러서야 깨달은 인내의 참된 지혜, 홀로 맞이한 노년에서 발견한 외로움과 자유의 두 얼굴, 그리고 단순하지만 마음을 치유하는 괜찮다 하는 말 한마디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이 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결국 노년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마음, 혼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내면의 힘, 그리고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의 말들. 이런 소중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선명하게 보이고 급하게 찾아 헤맸던 행복이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으신 사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깊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만의 소중한 깨달음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우라디오 행복연금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